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보와 특색을 아주 손바닥 보듯이 빠삭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업도 있고 또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직접 이곳저곳을 발로 뛰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알찬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저희가 그 궁금증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무료 문자와 무료 전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무료 전화는 022077-6356번, 무료 문자는 013-3366-8290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우아미 이사로부터 부동산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간간히 김기현 이사도 한번 하셨고요.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전해 듣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어떤 지역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영등포 지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등포, 예전에 영등포 이미지는 사실은 네. 좀 영등포 어렸을 때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금 저한테 폭탄 넘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영등포는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못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영등포 갔던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은 막 시장이라든지 청과시장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고 좀 지저분했던 그런 이미지가 네네.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영등포. 과거에는 이제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서울로 이제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강남이 있기 전부터 이 서울의 강이남에 있는 강남이라고 불리면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영등포인데요. 이곳은 예전에는 석류 공장 그런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하고 이제 공장 지역이 두루두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그런 유통업이라든지 그런 장사가 많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교통망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지금의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 공장들이 좀 이전을 하고 좀 낡은 주택들 그리고 좀 노후된 그런 영세 공장 밀집 지역으로 좀 전락을 하면서 좀 낙후된 이미지가 이제 컸던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 지역인데요. 이 영등포가 이제 과거의 그런 영광을 지금 다시 얻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영등포 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그 강남 지역을 영동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영동 세브란스도 있었는데 네. 그게 영등포의 동쪽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요. 그만큼 그때는 강남이 없었고 네, 영등포가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네. 강남이라는 지명이 없어서 영등포의 동쪽이라 불렀다. 네, 이런 바로 얘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영동고등학교도 있고 네네. 영동시장도 있고 정말 이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강남이 이 영동이라고 불릴 만큼 영등포는 옛날부터 있었던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 2030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 영등포가 지금 새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대도심 중에 하나로서 이제 지정이 돼서 이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 지역이고 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로 좀 본다면요. 여의도를 품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구로, 가산과 같은 그런 지역들이 이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의 그런 업무 수요가 좀 많은 지역이다 볼 수 있겠고요. 지하철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1호선, 5호선, 7호선뿐만이 아니라 2호선과 그리고 KTX까지도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영등포로서 옛날부터 교통이 좋았던 지역, 지금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림픽대로도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심 연결 교통망도 구축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래 가치로 본다면은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안산선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림선, 경정철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타운이 지정이 돼갖고 지금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2030 플랜의 핵심 3대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좋은 측면에 있어서 많은 그 투자 이목이 집중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배우 수요,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의도 그리고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이 서울의 유일한 국가 산업단지죠. 가산하고 구로가 바로 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인데요. 이런 산업단지의 수요도 있고 사실 영등포는 영등포 자체적으로도 그 예전에 다 공장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지식산업센터로 변모가 돼서 그런 수요들도 자체적인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서울시의 서남권 리딩 주거타운 역할이 정말 대대적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재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영등포 뉴타운 사업. 네, 뉴타운 사업하면은 보통 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사업으로 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에 좀 다른 뉴타운 사업자랑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중에서 중심 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주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업시설들, 예, 이 빨간색이 이제 상업시설을 의미하는데요. 상업시설들이 좀 같이 들어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2003년도에 고시가 됐었는데, 뭐 그때부터 계속 이 구역에 해제가 됐다가, 뭐 병합이 됐다가, 다시 지정이 됐다가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 끝에 이제는 드디어 7개 구역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7개 구역에 다 세부 그런 내용들이 다 정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지금 입주가 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구역별로 좀 보자면 제일 빨리 진행이 됐던 부분은 바로 1-4구역입니다. 아크로타워 스퀘어인데요. 지금 이 스튜디오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의도 이제 딱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타워 스퀘어라고 1221세대가 들어오는 이제 주거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2015년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 미분양이 났던 그런 부분이셨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 분양가보다 2배 정도의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사실 이제 깨끗하게 낙후되어 있던 곳이 변모를 하다 보니까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구역으로는 이제 1-3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년 반 전쯤에 한 2017년도에 이제 청약을 했었는데요. 그때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하루 만에 다 마감이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에서 지금 진행하는 곳으로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아파트와 그리고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오는 사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업지 좀 빨리 되는 부분 보면 1-13구역을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영등포 시장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싹 갈리면서 이곳에 대우야 그리고 이제 두산이 이제 시공을 하는 곳으로 이제 결정이 나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으로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타운 사업지의 이제 구역은 뭐 해제도 됐다가 다시 지정이 됐다 그랬는데요. 예전에 1-26구역이었던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뉴타운에서는 해제가 됐지만 다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에서 이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아이파크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2개 동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하나씩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만 해도 이 도로가 흙도로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15m 도로에 이제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로 이제 깔렸고요. 이런 뭐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도 한 1년 반 전만 해도 흙으로 막 이렇게 먼지가 많은 그런 주차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깔끔하게 좀,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의 파크홈 개발, 정말 이제 대대적인 그런 여의도도 이제 새롭게 좀 태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업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파크홈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의도의 그 LG 트윈타워 바로 옆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금 이 파크호는 이 한국의 롯봉기 힐스를 지향한다. 그리고 뭐 뉴욕의 록펠러 센터, 뭐 싱가포르의 래플스 시티, 뭐 이런 식으로 좀 불릴 만큼 굉장히 이제 야심찬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서 지금 트윈타워보다 좀 높게 돼 있으니까 한 50층 정도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오피스가 2동이 들어오고 그리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72층, 56층에 초대형 업무 빌딩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상주 인원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옆쪽으로는 백화점도 들어오는데요. 지하 7층부터 9층까지의 그런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업 면적이 26,000평이니까 정말 이 서울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0년대 이후에 지금 20년 만에 서울 시내에 오픈되는 첫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성격도요. 일반 그 예전의 백화점 시스템보다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라인 유통업체, 아주 큰 유통업체죠. 아마존과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유통 매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백화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쪽으로 붙어 있는 것이 31층의 호텔입니다. 이 페어먼트 호텔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 도깨비에서도 나왔던 좀 유명한 호텔인데요. 5성급의 럭셔리 호텔이 들어오는 것으로서 이런 쇼핑 문화 그리고 이제 호텔까지도 숙박업까지도 같이 들어오는 대대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크원 계열 옆에는 또 MBC 부지 복합 개발이 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뭐 지금 실제로 진행이 되진 않지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MBC 부지도 개발이 된다면요. 지금 여의도에 지하 보도가 있는데요. 이 IFC하고 파크원하고 MBC 부지까지도 연결을 하는 지하 통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삼각 지하 벨트라고 해서 기존의 지하 보도와 연결돼서 이 시너지 효과도 이제 엄청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정말 구도심으로서 옛날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이 좋은데 또 하나의 교통 지금 재물복길 지하 사업인데요. 재물복길 지하 사업은 지금 신월 IC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15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착역은 국회의사당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 2교를 건너서 국회의사당까지 오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재물포길이 예전에 이 여의도에서 재물포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이 재물포길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상시 좀 막히는 구간이었던 부분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서 좀 빠르게 교통 완화도 될 것 같고요. 지상 부분으로는 또 공원이 펼쳐지고 일부 도로도 나 있고 하다 보니까 교통 완화도 아주 크게 이제 좋아지면서 녹지도 풍부해지는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도 지금 또 하나가 생길 예정에 있는데, 노선도 또 하나가 추가가 될 예정에 있는데요. 안산을 시작으로 해갖고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이 신안산선 전철이 2023년 개통 예정으로 지금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영등포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 KTX 그리고 신안산선까지도 들어오는 것으로서 대대적인 그런 교통 효과도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 개발 정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한 달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좀 집중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서울 외지인 주택 거래량입니다. 이 외지인이 이 지역에 주택을 산다라는 것은 실수요자 외에 다른 수요자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이 강남 황금성 좋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강남의 수요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국구 단위이기 때문에 많은 타지에서 이 주택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황금성이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지난달에 지금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 외지 사람들이 사는 비율이 높은 자치구가 바로 이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영등포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요가 전국구 단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도 2년에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총 소유권 변동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비율이 바로 영등포구의 수요가 아닌 타지에서 외지에서 이제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영등포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 지역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곳에 투자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아미 이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도 있죠. 과연 영등포구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